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명함은 구한말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에 갔을 때 사용한 명함이 유일하다. 크기는 지금의 명함과 비슷하지만 두께가 훨씬 두껍다. 종이가 비싼 시대에 두꺼운 명함을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조선시대 신입관리가 치른 면신예의 내용 중엔 육체적인 학대도 빠지지 않는다. 성현의 수필집인 용제총화엔 신입관리를 괴롭힌 각양각색의 면신예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취재팀의 의뢰로 만화가 이도우 선생이 그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봤다. 이것은 일명 거미잡기다. 신입관리에게 지저분한 벽에서 거미를 잡게 한 뒤 그 손을 씻은 물을 마시게 했다. 한겨울에도 강에 들여보내 맨손으로 고기를 잡게 했고 선배들의 관직과 이름을 외우게 한 뒤 틀리면 온몸에 오물을 뿌렸다. 무거운 통나무를 들지 못하면 구타를 가하기도 했고 신입관리가 들어오면 보름 이상 숙직을 시켰다.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신입관리들은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런 이들에게 면신예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신예의 그 유래는 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고려말이 되면 권문세족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권세가의 그 어린 자제들이 관료로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어린 자제들이 과거급제해가지고 관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이 조선 성종 때의 그 대학자이던 성현이 이제 그 용제청화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린 자제들이 너무 권세가의 어린 자제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르고 좀비의 어떤 엄격함 또는 권세가들의 어떤 그 권세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면서 신입관리의 통과 의뢰로 정착한 면신예는 점차 그 피해가 드러나는데 그 극단적인 예가 단종 1년에 일어난 정윤화 사건이다. 종기병을 앓고 있던 정윤화가 면신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조선시대 면신예의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침학 또는 육체적인 가학 이런 것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과도한 상차림 때문에 가난한 선비들은 그 상차림을 부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관직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는 심지어는 장사치, 부유한 장사치의 어떤 대리 사유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소를 잡아가지고 상차림까지 했으니까 그 당시 그 농경사회에서 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국가에서도 그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소까지 잡았다는 그런 병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폐단이 될 거고 육체적인 가학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음으로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그 참석했던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매맞아 죽는 사건 이런 사건들도 실록에서 그 보면은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의 신입관리들은 이렇듯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조선시대 양반 자제들의 최고의 이상은 이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거의 과거 공부에 매달립니다. 아마도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시에 합격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 신입 관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혹독한 면신례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신례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식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입조일기에는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활을 기록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방 귀로 낙마. 퇴근길에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관리들은 출퇴근할 때 말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어서 말을 타고 다녔던 걸까요? 자, 조선시대 관리들의 출퇴근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는 광화문 세종로. 300년 전에도 이곳은 출퇴근 관리들로 붐볐다. 조선시대 홍문관 수찬의 출근 행렬이다. 홍문관 수찬은 정육품 하위 관리로 말고삐를 끄는 좌견과 함께 대여섯 명이 출근길을 호위하는데 멀찌감치 앞서가는 이 사람이 안농을 들고 길을 비키라고 소리를 친다. 홍문관 수찬과는 달리 정승의 행차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호위하고 있다. 행렬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비 올 때를 대비해 가마덮개인 안농을 들고 있다. 그 옆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호상, 정승이 사용하는 휴대용 의자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정승이 탄 화려한 가마. 평교자라고 불리는 이 가마는 정일품 관리, 즉 정승만 타고 다닐 수 있다. 고관들이 타고 다닌 교통수단으론 초헌이 있다. 바퀴가 달린 이 수레는 2품 이상, 즉 판서들만이 탈 수 있다. 나이든 대신들은 주로 남여라 불리는 단순한 형태의 가마를 타고 다녔다. 높은 고위 관원들이 쓰는 것이 뭐 평교자라는 것이 있고 또 2품관 이상 판서급 이상이 타는 그 초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노 대신들이 타는 남여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마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3품의 당상관 이상이나 탈 수 있는 거지 당하관이나 또는 뭐 무관이나 음섭여서를 한 그 음관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가마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의 출퇴근길을 확인하기 위해 관청의 위치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청계천이 반으로 나누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왕궁과 중심적인 관아, 종묘와 사직 같은 것들은 전부 이 청계천 이북에, 청계천 북쪽에 배치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사직이 전부 이제 청계천 이북에 배치되면서